문제는 슬로 코팅 플로우에서의 주파수 분석 중 갭진동에 관한 결과입니다. 먼저 슬로 코팅에 관한 개요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품에 포함된 기능성 방막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코팅 공정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코팅이라고 하면은 고체 기판 위에 있던 기체를 액체로 치환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제품들의 생산성과 경제성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과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은 연속 코팅 공정의 개요도입니다. 코팅하고자 하는 액체를 준비하여 공급하고 고체 기판 위에 도포한 후 건조 과정을 거쳐서 최종 제품을 생산합니다. 각종 프로세스 유닛이 전부 최종 제품의 평탄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중에서도 실제 방막이 생산되는 코팅 스테이션이라고 불리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팅 방법에 따라서 이 코팅 스테이션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요즘에는 슬로 코팅이라는 공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슬로 코팅에서는 매니폴드라고 불리는 부분에서 액체가 뚜껑형으로 분배가 되고 이 끝부분의 슬로 다이 부분에서 액체가 토출되어 코팅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슬로 코팅은 유량이 정해지고 기제의 속도가 정해지면 최종 두께가 정해지는 선 계량 방식이기 때문에 정밀한 코팅이 가능하고 액체의 재사용이 없어 코팅액의 오염이 적습니다. 그리고 다른 코팅 방법에 비해서 생산성이 높은 편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슬로 다이의 유동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공적인 코팅을 위해서는 코팅 유동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기계적인 이유나 자연적인 진동으로 인해서 코팅 유동 외부에서 진동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량을 공급하는 유량 펌프로 인한 유량 진동이나 아니면 요래 불균형으로 인한 갭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라는 진행 방향으로의 불균일성을 야기시켜 최종 필름의 평탄도를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진동이 가장 큰 두께 편차를 야기시키는지 아니면 어떤 진동수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진동을 우리가 제어해서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주파수 분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논문에서 슬로 다이의 모양에 따라서 코팅 유동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연구하였는데요. 오늘은 슬로 코팅 다이의 모양이 아니라 갭 진동의 거동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한요소법을 이용해서 2차원의 슬로 코팅 유동을 분석하였습니다. 실제 공정에서는 롤의 크기에 비해서 코팅이 일어나는 부분은 매우 작습니다. 기본적으로 갭 진동은 롤의 마모나 공정상의 한계로 인해서 원에서 벗어날 때 발생하게 되는데 코팅 유동 부분은 매우 작으므로 다음과 같은 슬로 코팅 모델에서 기제가 위아래로 진동하는 것과 같이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갭 진동은 롤의 회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주기를 갖는 사인파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제에서 슬로 다이가 떨어진 높이를 h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사인파를 경계 조건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주어진 진동에 대한 결과로 두께 편차도 역시 일정한 사인파를 가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가 있는데 이때 정상 상태의 두께를 기준으로 일정한 진폭을 가지고 그리고 움직이는 기제에 대해서 지연 현상을 가지고 결과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연 현상을 페이스 레그, 파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주어진 진동에 대해서 두께 편차가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앰플리피케이션 팩터를 정의하였습니다. 이 팩터의 의미는 주어진 갭 진동의 상대적인 진폭에 대비해서 두께 편차의 상대적 진폭을 의미합니다. 즉,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진동에 대한 민감도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의 갭 진동에서 5%의 두께 편차가 일어난다면 이 값은 2분의 1, 0.5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기획 경계면의 움직임만이 두께를 결정하는 다른 진동과는 달리 갭 진동에서는 역시 움직이는 기제 역시 두께 편차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움직이는 기제에 대해서 기획 경계면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중요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Hz에서의 한 주기와 코팅
있습니다. 주어진 기제에 대해서 기획 경계면을 정반대로 거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획 경계면의 위치에서 기제의 위치를 뺀 두께 편차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것에 관해서 집중해서 다음 결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동수가 낮을 때는 유사 정상 상태로서 기획 경계면이 기제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두께 편차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게 동영상이 안 되는데 10Hz가 되면은 기획 경계면이 기제에 대해서 지연 현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지연 현상은 100Hz가 되면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이때는 기획 경계면과 기제의 움직임이 정반대의 거동을 보입니다. 따라서 두께 편차는 이 영역에서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동수가 큰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유동이 반응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기획 경계면은 움직이지 않고 기제만 위아래로 진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큰 영역에서는 기제의 움직임이 곧 두께 편차가 되는 것입니다. 기제에 대해서 기획 경계면의 지연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페이스 레그를 주파수에 대해서 플롯해 보았습니다.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페이스 레그가 증가하게 되는데 100에서 200Hz 사이에서 파이의 값에 도달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획 경계면이 기제와 정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두께 편차가 크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앰플리피케이션 팩터의 그래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앰플리피케이션 팩터는 주어진 갭 진동에 대비해서 두께 편차가 얼마나 일어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앞서 예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100Hz에서 200Hz 사이에서 어떤 슬롭 다리의 모양에 상관없이 가장 큰 값을 갖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지연 현상을 파악하는 것이 갭 진동에서의 두께 편차를 예측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파수 분석에 대한 연구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연 현상이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유동에서 어떤 요소가 지연 현상을 일으키는지 슬롯 다이의 모양에 따라 왜 달라지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모델은 이 부분이 고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분석을 진행하였지만 실제 코팅 공정에서는 이 액체 부분이 벽을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정적 접촉선이 아니라 자유롭게 진동하는 동적 접촉선이기 때문에 이 역시 지연 현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유변학적 물성에 대해서 주파수 분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중층 슬로우 코팅 시스템에서도 역시 주파수 분석을 할 예정인데 이때는 서로 다른 액체가 경계면을 가지고 접해있기 때문에 서로의 지연 현상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두께 편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에 대해서 흥미로운 결과를 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